자,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의 권리죠. 아까 서두에서 얘기 드렸지만 한 5개 있어요. 조례를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해주세요. 불만 있으면 소송합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가 나오는 거 거의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7급에서도 잘 안 나와요. 왜? 시사성이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뭐 조례를 알아야 개표해달라고 그러지. 감사? 누가 주민감사 하겠어요. 문제 생기면 형사소송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 2개가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얘네 중심으로 가면 돼요. 7급에서도 안 나오는 걸 뭐 하려고 이렇게 피터지게 합니까? 그러니까 얘네 2개 중심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저 2개는 여러분들 한번 봐봐. 페이지 좀 넘겨봐요. 거기 박스 나오죠? 페이지 한 3장 2장, 3장 넘겨보시면 박스 나올 거예요. 박스. 나오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비교. 요것만 보면 돼. 중간에 것들은 시간 날 때 한번 봐봐요. 이건 제가 7급에서도 그냥 걱정되니까 조문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지 강의할 때 이 조문으로 설명 안 해요. 이 조문으로 설명하면 머리 터져.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 표로만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앞으로 갑시다. 주민의 권리. 일단 첫 번째 판례는 중요. 시험에 잘 나와. 지방자치의 본질적 보장이라고 돼 있죠.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측면에서 잘 나오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지방자치의 주민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셋째 줄 봅시다.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일 뿐 그 다음 중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어떤 권리도 헌법이 보장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 헌법조문 어디에도 주민이란 단어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주민의 어떤 권리도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쭉 이제 내용이 나오죠. 이거 다 넘기세요. 특강만 생각하면 이 3장 아예 없어도 돼. 아예. 근데 이제 이게 7급 책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3장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대신 이 박스는 중요해요. 이 박스는 잘 체크.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비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주민투표하고 주민소환이 공직선거법이 지금 다 18세로 바뀌었잖아요. 아직도 얘는 19세예요. 왜 안 바꾸고 있는지 모르겠어. 게다가 얘는 여러분들 시험 때까지 안 바뀌어요. 왜? 2022년 개정법이 지금 그 시행은 22년에 되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19세더라고. 그러니까 얘네 생각은 이거는 19세로 가고 공직선거법은 18세로 가자 이런 것 같아요. 다 안 바꿀 것 같아. 그래서 여전히 19세다. 그 다음 주민은 외국인도 주민의 권리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참정권은 외국인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그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대상 적극이랑 소극이 있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이거는 주민투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건 안 들어간대요.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안, 국가기관. 근데 이거 이해하시면 이해가 돼. 왜? 법령에 위반되는 걸 조례로 어떻게 만듭니까? 주민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에 송하는 걸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3번, 4번도 쉬워. 예를 들어 수수료 감면이나 세금 감면해달라는 걸 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걸로 해도 된다 그러면 다 감면시켜버리지. 말이 안 돼. 그 다음 4번째 이것도 말이 안 돼. 행정기구 설치 변경을 주민투표로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걸로 할 수 있으면 동작구에다가 뭐 그 중앙도서관 다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5번째, 6번째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뭔데?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뭐하러 니네가 하냐. 딴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글쎄 이게 다 시험에 나오던가 모르겠어요. 잘 안 나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되 이런 건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시 요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옆에 내용까지는 너무 상세히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투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지방의회가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민이 하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누구? 중앙행정기관장이 해봐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경우에 주민투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주민투표 가볼게요. 이렇게 네 사람 네 가지의 어떤 주체가 요구하면 우리가 뭘 한다고? 주민투표를 하는데 실시 언제 할 건지는 지자체장이 날짜를 결정해요. 그 다음이 좀 중요해요. 확정이. 이거 잘 나와. 왜?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이 아니에요. 3분의 1 투표와 과반수 투표죠. 특이해.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 그러면 왜 이걸까? 왜 3분의 1일까? 이거 현실을 알면 진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뭔 말이냐? 과반수 투표로 하잖아?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선거에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참가하느냐? 대통령은 약 70% 참가해요. 그 다음 국회의원은 5, 60%예요. 5, 60%. 그 다음 지방선거는 정말 관심 없거든요. 40% 초반대예요. 40%. 50% 넘어간 적 거의 없어. 자, 그럼 이걸 과반수라면 이거 개표도 안 돼요. 까지도 못해. 정족수 미달이 돼버려. 그러니까 3분의 1로 만드는 거예요. 3분의 1. 다시 국민들이 100이라면 실제 선거에 얼마나 참가하느냐 통계가 있는데 대통령이 제일 많이 참가합니다. 70% 정도 참가하고 국회의원들은 뭐다? 기껏 5, 60%예요. 5, 60%. 지방선거는 거의 40% 되나마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반수가 투표해야만 이걸 개봉할 수 있다? 거의 못 가요 이거. 왜? 주민투표 날은 공휴일도 아니야. 공휴일도. 그러니까 지방선거일이 공휴일이야. 임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50%가 안 나오는데 공휴일도 아닌 날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오지. 그러니까 판례는 그 입법자는 이거는 3분의 1만 투표하면 개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3분의 1 이거 달성하기도 힘들어. 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무상급식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 왜? 그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애예요? 초등학생 아니잖아. 여러분들 애기가 지금 초등학생인가? 아니야. 여러분들 동생이 초등학생인가? 그러기엔 너무 늙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누가 투표해? 투표도 안 하지. 이것도 휴일도 아닌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진짜. 휴일이어도 40%가 될까 말까 한다니까요. 공휴일도 아니면 진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달성하기 힘들어. 3분의 1도 어려워. 그래서 교수님들이 야 바꾸자 이래. 이래야 이거 까볼 수라도 있다는 거야. 까볼 수라도. 3분의 1이 안 되면 이거 개봉 자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하러 개봉해요? 개봉할 필요가 없지. 분열만 일어나니까 3분의 1이 안 되면 개봉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야 최소한 개봉이라도 하자. 낮추자 이런 논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꼭 암기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계속 갈게요. 절차 발의 실시 확정이 3분의 1이고 과반수다. 효력 중요. 2년 내는 변경을 못하네. 2년 지나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 9개월 됐다. 2년 지나면 또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도 중요한데 지방정부는 구속하지만 중앙정부는 구속 못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포항시랑 영일군에서 통폐합하자. 영일군이 반대했어. 그래도 누구는 중앙정부는 법으로 합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구속 못해. 근데 봐. 무상급식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하자. 이러면 오세훈 시장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정부는 구속해. 근데 중앙정부는 구속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이 알아서 하는 거야. 중앙정부가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방정부는 구속하지만 중앙정부는 뭐다 구속을 못한다. 왜냐면 주민투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민소환. 19세는 받고 대상 지자체장, 지방의원, 뭐 교육감은 되는데 누가 안 된대요?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일단 외우면 쉬워. 외우면 쉬운데 왜 안 될까요도 생각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복잡한 소환까지 안 가도 돼. 비례대표가 뭐라고 그랬어? 대부분 뭐예요? 당 보고 찍는단 말이에요. 촬영돼도 이 얘기는 사실이니까 해도 되겠지. 옛날에 모 지자체에서 어떤 지방원이 있었는데 그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가고 시청이었어. 시청인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광역도 밑에 있는 시 여기였는데 이분이 시청 가갖고 공무원한테 얘기를 한 거야. 막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공무원이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나를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모른다고 해서 신발을 던졌나 하여튼 뭐 했나 하여튼 오버액션 했어. 오버액션.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온 국민이. 고작 기초원이야. 기초원. 그것도 비례. 당 보고 찍은 비례란 말이에요. 소환을 뭐 하려고 해. 그 당에서 제명해버렸어. 나가. 이렇게. 빨리 끝난다니까요. 빨리 끝나. 뭐 하러 소환을 합니까? 뭐 하려고. 이건 사람 보고 찍은 게 아니라 당 보고 찍은 거기 때문에 당이 엄청 빨리 조치 들어가요. 문제 생기면 소환까지 갈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빠져.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게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찍은 거잖아. 당을 어떻게 소환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당은 소환도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냥 이런 거 생기면 당이 알아서 빨리 해결해요.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이거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실시요건. 광역장은 100분의 10, 기초장은 주민 총수의 100분의 15, 그 다음 의원들은 뭐다? 100분의 20 이상이 요구해서 뭐요? 야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가 되면 선관위가 날짜를 결정하고 확정은 똑같네. 3분의 1 과반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도 역시 쉽지 않아요. 그래서 3분의 1로 만든 거야. 과반수 하면 거의 못 돼. 이거 이 제도가 있으나 마나야. 과반수 해버리면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이렇게 주민 소환 들어가면 권한대행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소환으로 확정되면 곧바로 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별로 박스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여러분들 한 장 그 바로 옆에 판례 한번 보세요. 페이지 넘기지 말고 앞으로 와서 판례. 이 판례까지는 설명해야 돼. 일단 2번은 설명했어요. 2번 읽어볼게요. 주민 소환할 때 3분의 1이 이 사람이 왜 과반수를 안 하냐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과반수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게 아니라. 얘는 낮다고 했는데 뭐가 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1번은 좀 문제가 돼. 우리 주민 소환 사유가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법에 안 놔둬?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소환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야. 말실수. 아니면 이번에 이제 여실하게 보여줬죠. 성범죄. 그러니까 강간이나 이런 건 아니어도 성희롱, 성추행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사람이 어떤 말을 실수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게다가 우리 앞에서 그 봤잖아요. 요건 되게 쉽지 않아요. 이거 소환하려면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 막 20, 10, 15 이런 사람이 요구할 정도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요구하겠지. 아 이거 1년에 소환하는 경우 거의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하철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소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근데도 했을 정도면 네가 큰 잘못을 했으니까 소환하는 거잖아. 뭔 잘못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인간이 뭔 잘못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처럼 유동적인 게 없어. 법치주의가 왜? 사람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법치주의 하는 거잖아. 그 네가 뭔 잘못을 할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게다가 이렇게 까다로운 요건이라면 괜찮아.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쟁송. 자, 거의 왔습니다. 이제. 나는 근데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당이 제일 쉽고 선거가 제일 어렵고 얘도 못지않게 어렵거든요. 지방자치도. 근데 내가 맨날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학생들이 정당에서 제일 힘들어해. 보통 내가 17년 강의하면서 정당은 그래도 이거에서는 쉬운 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정당, 선거, 공무원, 지방자치 이렇게 4개를 배우거든. 4개를. 지금도 모르겠어. 아직도 나하고 승경하고 약간 갭이 있나 봐. 근데 지금 지방자치 하는 거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되게 이해 잘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뭐 다 붙어버릴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시면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앉는 거였어. 이게. 그러니까 지방자치 이 정도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거의 이해 잘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통제. 어떤 통제가 있냐? 먼저 입법적인 통제, 행정적인 통제, 사법적인 통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험에 얘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얘는 잘 나와요.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원리만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행정적 통제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의의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입법적 관여. 입법적 관여도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잘 만들어라. 남용 없도록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어. 네, 행정적 관여부터가 중요해요.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합법성 통제에 한정되지만 단체임 사무나 기관임 사무는 한목적성 통제도 되는데, 이건 아까 우리가 봤죠, 그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야.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라는 게 있는데 보통 취소정지라고 해요. 주무부 장관. 주무부 장관이라는 건 그걸 관장하는 장관이에요. 예를 들어 지자체가 뭐 도로를 관리하면 뭐요? 국토교통부가 이걸 관장하겠죠, 그죠? 그 다음 예를 들어 복지를 준다. 그럼 보건복지부가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주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주무부 장관이 지자체장이 하는 일을 봤는데 고유사무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명령 처분이 위법할 때, 단체임 사무 같으면 부당할 때 시정을 명하고, 말을 안 들으면 뭐다? 내가 직접 취소 정지해버릴 수 있다. 다시 고유사무예요. 자치사무야. 근데 내가 주무부 장관인데 얘가 하는 일을 봤더니 위법한 일을 하더라는 거야. 아까 이런 거 볼까? 도림천에서 가수 쇼핑한다며 별 생각 안 했어. 나중에 이제 그 뭐 계획서를 보냈네. 오씨 2,500인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임영웅이야? 아니야. 뭐야? 70년대 가수인데? 아, 이건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2,500이야? 1시간 뛰는데? 이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리 얘기하겠지.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강행해. 취소시켜버릴 수 있어요. 취소해. 이 새끼들 봐라. 알로 보나 봐, 나를. 야, 이거 감사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취소 정지시켜버릴 수 있어. 이건 취소 정지해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구만. 1시간 뛰고 200만 원이면, 와, 나는 기라면 기겠는데? 1시간하고 200만 원, 내 말소리라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것 같아. 200만 원 주면, 그죠? 2,500원 장난이야. 그죠? 자, 2번 직무이행 명령.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자체장이 국가기관임 사무를, 그 다음이 중요하네. 위법이 아니에요. 게을리 할 때는 뭐다? 이행해라 이러고, 그래도 안 해? 그럼 뭐다? 대집행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대집행이 뭐냐면 대신 집행. 네가 안 하면 내가 들어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국가기관임 사무인데 안 해. 안 하면 처음에는 명령을 내려요. 너 왜 안 해? 빨리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끝까지 안 하면 뭐다? 내가 대집행 들어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집행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지금 김두관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경상남도 도지사를 할 때가 있었어.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4대강을 막 하는 거야. 국가 사업이죠, 그죠? 엄청 큰 사업이잖아.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사람들은 이거 삽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왜 하냐? 삼면이 바닷날에서 이거를 왜 하냐? 여러분들 그냥 보통 하청 관리는 민주당도 해요. 민주당도 하는데 4대강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1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 22조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야, 이건 하면 안 돼. 그래서 김두관 도지사가 경상남도 도지사니까 낙동강을 관장하잖아. 근데 안 해. 지연해.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러자 국가가 뺏어버렸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야, 너 이거 기관 임사인데 왜 안 해? 네 거 아니야? 계속 안 해? 좋아, 우리가 해. 그냥 자기가 해버리는 거야. 국가가. 이렇게 대집행 들어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제2요구 명령 지시. 이게 뭔 말이냐면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어. 근데 윗사람이 볼 때는 얼토당토한 조례인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면 쉬울 거다. 충청, 대전. 너무 특정하면 그러니. 여기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뭐냐면 얘들이 좀 부자 동네예요. 부자동네인데 조례가 자기 자식들 있죠. 자기 자식들 학자금이나 대학 학자금 같은 거 대출해주거나 뭐 이런 거였어.
그러자 이제 윗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새끼들 봐라. 야, 네 아들 대학 가는 걸 왜 주민세로 하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방의회 의원들이잖아. 주민을 위해서 쓰라는 돈 아니에요? 이걸 왜 지들 아들들 대학 막 이런 거 하는 거에 이걸 쓰고 있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 뭐 하냐? 야, 이거 제2요구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2요구. 제2요구 하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 장이, 기초장이 지방자치가 이게 문제거든.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 지방색이 강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라도 같으면 의회도 뭐예요? 민주당. 장도 민주당. 한 통속이요. 한 통속. 그러니 얘가 얘를 통제하고 얘가 얘를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된단 말이야. 같은 편이라. 그래서 뭐 하냐면 지시를 내렸다가 야, 이거 제2요구해 라고 했는데 안 해? 내가 직접 제소해 버릴 수 있어요. 직접 제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나 전에 TV에서 이런 거 봤네. 여기도 좀 이상한 동네인데 의회 의원들이 그 지자체장한테 막 이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뭐라 그러면 갤럭시를 사달라는 거야. 핸드폰. 그러자 이제 그 이제 장이 어이가 없어갖고 그걸 왜 나한테 사달라고 그러냐. 왜 우리 군비로, 그러니까 무슨 군이었거든? 농촌 지역이었는데 왜 이걸 우리 보고 사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막 의원들이 막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런 멀티미디어 시대에 우리 같은 의원들이 이런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 몰라서 되겠느냐.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장이 뭐라 그러면 아셔야죠. 그러니까 네 돈 주고 사라고. 태블릿 필요하면 왜 이걸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끝까지 거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 봐봐. 이거 거부하잖아? 그러면 태블릿은 넘길 수 있어. 넘길 수 있는데 나중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시시건건 시비 걸 수 있어요. 내가 장이라면 그냥 우리 군에 있는 뭐다 삼성전자 대리점 가겠다. 군수가 직접 가가지고 아유, 지점장님 고생하십니다. 오, 군수님! 이러면 내 진짜 미안한데 4개만 주면 안 될까? 아니, 반값이라도 낼게 내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지점장님 뭐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주지. 이거 안 해주면 아까랑 똑같아. 딴 데서 걸려. 딴 데서. 여기서 걸리는 게 아니니까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중앙정부가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하냐? 어이, 갤럭시를 왜 네가 사줘 이놈아. 이러면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얼토당토한 조례가 나오면 누가 상부에서 뭐다 직접 제소까지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통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여러분들 날개가 잘 나와요. 아까 봤던 거. 근데 혹시 오해할까봐 모든 지방원이 이러진 않아요. 그 억지 떼쓰는 몇몇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 말 들어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떨어질 때가 제일 안타깝대. 주민들이 모른대. 실제로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 공무원 애들 얘기 들어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한다.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인데 거의 대부분 모른대요. 대부분. 그래서 그게 이제 공무원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 갑시다. 날개에 뭐라고 나 있냐. 취소 정지는 언제 한다고요? 자치사무. 언제? 위법할 때 한대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직접 취소해버릴 수 있어. 직무이행은 국가사무죠. 그죠? 기관임 사무. 언제 한대? 안 해. 왜 안 해? 어떻게? 대집행 내가 직접 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출 봅시다.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가운데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행정주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법성에 관하여 명령 지시를 받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야? 말 더럽게 이렇게 써졌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합법성도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야. 이 말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넷째 줄부터 합법성에 관하여 명령 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합법성조차도 중앙정부에서 나 통제하지 마. 그럴 권한이 있다. X. 합법성은 누구나 통제할 수 있어요. 법을 어겨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통제할 수 있다. 7급 문제다 보니까 법원지긴 한데 말이 너무 어렵다. 말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그 다음은 솔직히 순경이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무부 장관이나 그 지자체의 시도지사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양가로 2번에 1번 봐요. 여기 보시면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위법하거나
또는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부당할 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위법할 때 한한다라고 했으니까 X라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단체 임사무랑 약간 관련되는 거라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 이 박스처럼 시정명령보다 위법할 때 말 안 들으면 직접 취소. 그 다음 여기 있는 그 직무이행명령보다 기간임사무인데 안 해. 그러면 대집행까지 갈 수 있다. 이 박스만 좀 잘 체크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사법적 관여. 요것만 여러분들 잘 아시면 돼요. 이 사법적 관여는.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어. 뭐 무상급식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죠. 장은 거부할 수 있어요. 이때 명심하실 게 뭐냐면 거부는 이거는 법령 위반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들어가요. 이것도. 이게 공익에 저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게. 실제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했어요. 사실 저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무상급식을 보내자 그게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대잖아요. 1,00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무상급식 서울시 하는데 1,000억 정도 들어간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뭔 생각을 했냐면 교육감이 만질 수 있는 돈이 되게 많아요. 몇 조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은 1,000억밖에 안 된대요. 왜? 다 고정비야, 고정비. 예를 들어 임금 아니면 뭐 시설 관리 이런 걸로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1,000억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봐봐, 이게 말이 안 돼. 왜? 1,000억 들어가는 걸 교육감 1,000억으로 해버리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교육감은 10원도 안 남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결국 뭐다? 서울시 돈으로 이렇게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서울시도 지금 할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부자인 애들까지 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 무상급식을. 가난한 사람만 하고. 그러면 교육감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1,000억이니까 500원 글로 보내고 500원은 차라리 가난한 애들 위해서 뭐요?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얘들은 학원도 못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위해 써라. 이게 오히려 더 평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지 않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 오세훈 시장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안 찍었어요. 누굴 찍었는지 말은 못하겠어. 근데 오세훈 시장 좋아하잖아. 근데 이 말은 맞는 말 같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공적 이익에 반해. 왜 부자들한테까지 그 생돈을 다 쓰는데, 그럼 내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500만 쓰고 500원보다 그 애들한테 또 쓰라는 거야. 가난한 애들한테. 그래야 오히려 평등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법은 어기지 않았어도 공익 위반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이 다시 또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정적수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3분의 2. 이러면 거부 2번은 못해요. 2번은 못해. 대신 뭐 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 이거는 공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 거부할 때는 여러분들 사유를 여러 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집행이 불가능하네, 공익에 반하네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법률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과 관련된 건 못합니다. 무조건 법령 위반만 할 수 있다. 이거 꼭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개범 그런 말 나오죠. 날개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제2요구는 공익저해도 들어가지만 제소는 뭐다? 법령 위반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회계검사도 법령 위반이라는 건데 글쎄 이거는 7금용이다. 그죠? 여러분들 시험에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자, 밑에 기출도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안 나요. 회계감사는 법령 위반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순경용은 아닌 것 같다 싶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만 체크하면 된다. 요렇게 즉 제2요구할 때는 뭐다? 공익도 들어가지만 제소할 때는 뭐다? 법령 위반만 들어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판례 봅시다. 1번 판례는 우리 다른 그 기본권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세무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뭐 존속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자체에 우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존속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영일군하고 포항시가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일군이 사라져버렸네. 그렇다고 해서 뭐 헌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즘 분위기는 애들을 쫓겨났기 때문에 계속 국가 입장에서는 뭐요?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통합시키고 있다. 이거는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기출 보세요.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게 그냥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거지 존속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2번 약간 통치구조 내용인데 여러분들 국정감사나 국회도요 다 불어라 이런 거는 못해요. 국가 기밀이나 이런 거 못 불거든요. 근데 하물며 지방의회가 뭐다? 기밀도 다 불어. 둘째 줄 예외 없이 거부할 수 없어. 당연히 이건 위법인 조례죠. 위법인 조례. 뭔 말인지 알겠죠? 국회도 못하는 걸 니네가 한다고? 안 되지. 그거는 그죠? 그래서 잘못이다. 3번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육감을 간선제 뽑는 거예요. 간선제. 학교 운영위원회들만 뽑는 거야. 판례는 직선제도 합헌, 간선제도 합헌.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저는 간선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관심 없잖아. 그죠? 교육감 이제 언제 뽑아요? 내년에 뽑죠. 내년에. 누구 뽑을래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누구 뽑아야 될지. 그날이나 알겠다. 그날이나. 우리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간선제가 날 수도 있다. 4번 조심. 영토국권은 통치권으로 보시면 돼요. 통치권. 우리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니죠. 따라서 지자체는 영토국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줄 지자체의 영토국권은 뭐 미국이나 인정되겠네.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 헌법상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 근데 기출 꼭 같이 다만 우리는 자치권은 있어요. 자치권. 그래서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에는 육지, 바다, 공유수면, 심지어는 뚝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뚝방 이런 것까지 다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시장이다. 그러면 내 관할 지역은 다 설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5번도 똑같아요. 공유수면이 뭐지? 갯벌이야, 갯벌. 갯벌도 뭐다? 자치권이 미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울 거 없는 것 같고요. 6번 중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유사무는 뭐만 된대요? 합법성만. 기간임 사무는 합목적성도. 이거 예외예요. 예외. 감사원만 합목적성 감사도 돼요. 뭔 말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대강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요. 지금은 좀 그른 쪽으로 가고 있지만 하여튼 이건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은. 그죠? 자, 근데 봐봐. 한강이 4대강을 하고 있어. 대운하를 뚫는다고 하고 있어. 낙동강, 영산강이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지자체장이 난 이건 결사반대야 이러면서 혼자 금강을 막아버려. 이건 아니지 않나요? 4대강이 옳은지 대운하가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거면 다 해야지. 너 때문에 지금 다 파고 있는 거 다 무효시켜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감사원 이거 감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부당하다고 그래도 이건 해야지. 국가가 전체로 움직이는데 돈이 지금 몇 조 들어간 줄 아냐? 몇십 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너 때문에 다 뚫었는데 여기만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요런 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원이 뭐 시시콜콜하게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통일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외입니다. 감사만 뭐 할 수 있다고? 합목적성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기출. 감사원의 감사는 지자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도 할 수 있지만 모두 합목적성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체크. 7번 중요. 이거를 했는지를 모르겠네. 했는지를. 당연히 안 했겠지. 이게 지방자치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포괄감사가 문제가 돼요. 포괄감사. 그 넷째 줄 한번 봐봐요. 포괄적 사전적 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6번하고 7번 판례가 상대적이지만 잘 나옵니다. 제가 군대가 사령부였거든요. 사령부. 사령부인데
사령부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편의시설이나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별이 길에 밟혀요. 그러니까 남들은 군생활 평생 동안 한 번 보기 힘든 별이 우리는 길에 밟혀 막 버스 타고 다녀 별이. 그러니까 너무 많아. 내 진짜 정말 짜증났던 게 부사령관이 제일 짜증났어요. 3스타 중장이야 중장. 장난이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자 붙으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이게 솔직히 안 좋은 거예요. 부자 붙은 거.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짜증나. 검정봉다리를 들고 다녀요. 3스타가 검정봉다리를 들고 다니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미쳐버립니다. 사람들은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지 맨날 돌아다니면서 막 돌 줍고 다닌다. 막 그 다음에 뭐 그 담배꽁초나 막 이런 거 듣고 다니잖아. 얘가 이게 가득 차면 얼마나 우리 살 떨리는 줄 알아요? 대대장한테 전화 하나만 해봐. 야 이중령아, 니네 부대는 담배꽁초가 이렇게 많냐 이러면 난리 나요 난리. 그러니까 이분이 뜨면 부대가 일을 못해. 일을 훈련하고 있는 애들까지 다 올라와. 거의 바닥처럼 밀어요. 연병장을.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그리고 이 사람 내후반 들어오잖아. 미쳐버려요. 내후반 들어오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 군대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규율대로 딱 맞춰있지도 않아. 그거 하나 지적하면 얼마나 큰데. 옛날에 뭐 그런 말 있던가? 뭐 사단장이 개 묶어라니까 온 사단에 개가 다 묶였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사람 말 한마디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부사령관이.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부대가 일을 못해요. 이 사람 뜨면. 중대에서 맨날 연락와. 윗부대 그 사령관 부사령관 뜨면 야 니네 부대로 간다 이러면 다 뛰어올라와. 훈련하고 있는 애까지.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면 특정을 하라는 거예요. 특정을 안 하면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 부사령관이 와가지고 보급품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보급만 신경 쓰면 되잖아. 뭘 건드릴지를 모른다니까. 뭘 건드릴지를.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기서 또 물어보는 애가 꼴통한테 물어보면 난리 나요. 난리. 때리냐? 네. 하루에 3번씩은 때리는. 와 이러면 정말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그죠? 그러니까 특정하라는 거야. 제발 좀 특정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딴 사람은 일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기출. 중앙행정기관이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범위는 위법성에 한정돼야 된다. 포괄감사가 핵심. 포괄감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특정해. 또 위법성이 한정돼야 돼. 이런 얘기예요. 8번 쉬운 거예요. 8번. 아까 얘기했죠. 주민투표권은 법률은 모르겠다만 최소한 헌법이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것도 헌법이 보장하지 않아요. 주민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9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주도는 지금 지자체장 임명한다고 그랬죠. 도지사만 선거하고요. 나머지는 도지사가 임명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야. 근데 실제로 제주도는 이런 게 논의가 됐어요. 혁신으로 갈 거냐 개혁으로 갈 거냐 이거를 주민투표해봐라 라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구했는데 누구한테 요구했냐면 도지사한테 하라고 했거든요. 도지사. 그래서 이 판례가 나와요. 뭐라고? 밑줄. 행정자치부 장관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만 요구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 권한은 누구한테 생겼다는 거예요? 도지사한테. 남재주군 군수나 서귀포 시장은 요구를 안 했어.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구 받은 사람만 권한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권한이 없으니 침해할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침해할 것도 없으니까 각하 이렇게. 아니 내 권리가 있어야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한이 있어야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 권리가 없어.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각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법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구할 때만 권한이 생긴다고 했는데 요구를 누구한테만 했다고요? 도지사한테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이 없으니 침해할래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이네. 이거 쉬워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드렸죠. 장의 권한을 의회가 침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의회 권한도 장이 침해하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원의 임용은 누구한테 권한이냐면 장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 지방의회 직원이었나 봐. 그래도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 장의 권한으로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임명해도 문제 없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죠. 지방의회 직원 임명권을 장이 갖고 있는 건 뭐다?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직원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장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취재처 장이 갖는 거 뭐가 위배돼요? 위배되지 않지. 그러니까 X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 특강은 끝났습니다. 시간도 5시가 더 됐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거의 2개 끝냈잖아요. 그죠? 앞으로 뭔 특강을 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나 아는 최신 판례는 해야 돼. 그럼 뭐 내가 뭐 책이 있고 없고 이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건 거의 다 해줬는데 앞으로 특강을 안 할 거다 그건 아니에요. 원하는 특강을 해드릴게요. 이제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거. 근데 추가로 뭐 여러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가장 좋은 건 캠프 자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캠프 한번 하면 죽어나가죠.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한번 해보고 하여튼 해야 될 특강은 했으니까 나중에 다른 거 있으면 또 공지할 테니까 그때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커스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따로 또 공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